6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당기순이익과 자본의 변동은 다음과 같고, 자, 주당순이익 구하는 거. 자, 주당순이익은 우선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에게 배당한 우선주 배당금을 빼죠. 그러면 이게 보통주에게 귀속된 당기순이익이니까 가중평균된 보통주식수. 자, 가중평균된 보통주식수로 나눠주면, 자, 요게 이제 주당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88만 5천 원. 그러면 88만 5천 원에서, 자, 우선주에게 배당을 얼마 했어요? 자, 우선주가 400주고, 우선주가 400주인데 주당 5천 원. 그러면 400주 곱하기 5천 원. 그러면 200만 원이 우선주 자본금인데 배당률이 10%. 그러면은 20만 원이 우선주에게 배당된 돈이니까 보통주에게 귀속된 순이익은 68만 5천 원. 자, 그러면 이제 가중평균된 보통주식은, 자, 원래가 1000주가 있었죠. 자, 1월 1일 날 1000주. 자, 플러스, 자, 7월 1일 날 보통주를 400주 유상증자했어요. 그러면 7월 1일 날 400주인데, 자, 얘는 1년 내내 유통됐지만은 얘는 6개월만 유통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9월 1일 날, 7월 1일 날 400주 됐고, 9월 1일 날 700주를 무상증자했어요. 자, 플러스, 자, 9월 1일 날 700주의 무상증자. 이게 중요한 게, 요날 무상증자를 한 거는 결국 얘하고 기존의 보통주하고 기존의 보통주에게 준 거죠, 이게. 그러므로, 자, 몇 주예요? 700주. 그럼 무상으로 준 700주를, 자, 1로 나눠주면은, 자, 700주가 1400분의 1000. 그러면 1로 500주가 가고, 그 다음에 200주가 1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1500주가 되고, 얘는 7월 1일 날이 600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600주가 12분의 6, 6개월만 유통됐으니까 얘는 300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는 율로 보내고 율로 보내서 얘는 없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는 10월 1일 날 600주의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가 되죠. 자, 언제예요? 10월 1일 날. 그러면은, 자, 10월 1일 날 몇 주예요? 600주. 그러면 10월이니까 얘는 12분의 3. 자, 그러면 600주가 12분의 3이면, 자, 150주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가중평균된 보통 주식수는 1650주가 되겠네요. 자, 얘가 벌어들인 돈이 68만 5천 원. 그러면 68만 5천 원을 1650주로 나눠주면은, 자, 주당 순이익은 415원 15전. 자, 415원 15전이 요게 주당 순이익이 된다. 그래서 원미만 버려라 그랬으니까, 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 무상주를 여기하고 기존주에게 놓아준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은 주당 순이익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62번. 자, 다음의 자료는 X1년 12월 말일 에듀상사의 자본 관련 계정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 주주지분의 합계액은 얼마냐? 이거는 뭐 자본회계의 자본의 종류, 요것만 잘 기억하셔서 플러스 자본 항목인지 마이너스 자본 항목인지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수권자본은 우리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가 수권자본이죠. 자, 우선주가 8천만 원을 발행할 수 있는데,
자, 아직 발행 안 한 게 3,300. 그러면 발행된 우선주는 4,700이죠. 자, 우선주는 4,700이 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보통주 수권자본은 5,000인데, 자, 아직 발행 안 한 게 3,000이다. 그러면은 발행된 보통주는 2,0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 850만원. 그럼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죠? 자본 조정으로서 마이너스 항목.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항목이니까 플러스 1,000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 마이너스죠? 자본 조정으로서 마이너스 300만원. 자, 그 다음에 법정 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을 말하죠.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강제 법정 적립금이죠. 따라서 자본의 플러스 200. 자, 200만원이 플러스.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자본의 플러스 항목 100만원. 이러면 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것만 빼주시면은 끝. 자, 그러면 6,700만원에서 1,300을 더해주고, 자, 거기서 1,150을 마이너스 해주면, 자, 우리 회사의 자본 총계는 6,850만원이 우리 회사의 자본 총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냐 마이너스 항목이냐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 정답.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63번. 자, 다음 중 결손금 처리 순서로 맞는 것이다. 그랬죠? 자, 결손금의 처리 순서는 거꾸로다. 그래서 거꾸로라는 거는 뭐를 의미해요? 우선 임의적립금에서 자, 소극적 적립금 먼저, 그 다음에 적극적 적립금. 자, 적극적 적립금은 신감, 사시, 신축, 감채, 사업확장, 시설. 자, 그 다음에는 어디서 주게요? 이익준비금에서 메꾸고, 그러고도 못 메꾼 거는 자본 잉여금의 순이다. 자본 잉여금도 완전히 거꾸로. 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 자기 주식의 처분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이렇게 거꾸로 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자, 별도 적립금은 소극적 적립금이니까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시설 적립금은 여기 있네요. 여기서 메꿔주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여기서 메꿔주고, 그 다음에 감자 차익 여기서 메꿔주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아주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가나다라 마 이렇게 해서 자, 잘 메꿔주시면 자,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결손금 존버 순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6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중 자본 항목에 대한 주식회사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랬죠? 자, 그럼 먼저 1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신주 청약 증거금과 같이 납입 자본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계산. 오케이. 자, 2번.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란 해외사업 환산 손익,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재평가 손익 등 단기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수익이나 비용이지만 손익계산서상 단기 순손익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적 자본 항목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꼭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여기 거기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자, 우선 재평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재평가 이익, 얘는 기타 포괄이에요. 얘는 기타 포괄인데 재평가 손실은 얘는 단기 비용으로 가야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재평가 손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죠. 자, 요거는 아니라니까요. 요것만 기타 포괄이지. 자, 다시 한번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손실이든 이익이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그런데 재평가 이익, 요것만 기타 포괄이지 재평가 손익 그러면 안 된다고요. 손익은 손실이 들어있잖아요. 손실과 이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재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하여 주식 할인 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에 자, 균등하게 잉여금에서 비용으로 떨어야죠. 4번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우선 상계 처리하고 마이너스 자본 항목으로 분류된 자기주식의 처분 손실은 결손금 처리에 준한다. 언제나 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항목으로 분류된 그 손실 금액은 결손금이 생겼을 때 결손금 처리 순서에 의해서 메꿔라. 자, 5번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유보된 법정적립금으로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하는 거. 자, 그게 바로 이익준비금, 상법상 강제 법정적립금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숨어 있어요, 답이. 자, 2번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5번 자본금이 1,000만 원인 회사가 결손금을 300만 원 보전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5주를 3주로 병합하였대요. 자, 그러면 분계해서 그랬으니까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 회사는 자본금이 얼마냐? 1,000만 원. 근데 결손금이 얼마 발생했어요? 자, 결손금이 3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자, 얘를 메꾸기 위해서 자본을 줄인 거죠. 자, 어떻게 줄였습니까? 5주를 3주로. 그러면 1,000만 원을 얼마로 줄였는지를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비율은 5주가 3주의 비율이다. 그러면 내양은 내양, 외양은 외양 이렇게 곱하면 얘가 60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5, 6이 30, 30 이렇게 해서 같아져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자본을 얼마로 줄였느냐? 600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차변에는 자본금이 400만 원 이렇게 없어지죠. 자, 400을 줄였어요. 그러면 원래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결손금 메꾸는 데 사용했으니까 2월 결손금이 없어지겠죠. 자, 2월 결손금은 300. 그러면은 300만 원을 메꾸는데 400을 죽였으니까 오히려 100만 원의 이익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자본을 줄여서 생기는 이익. 그래서 얘를 감자 차익이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다음에 분계에서 나타나는 자본잉여금은 자, 감자 차익 100만 원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손실이 나왔을 때 자, 자본을 메꾸는 이러한 회계 처리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자, 다음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 분할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자, 먼저 1번. 무상증자는 배당 가능 이익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이다. 거꾸로죠. 자, 무상증자가 아니라 그게 주식의 배당이죠. 자, 주식의 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주식 배당은 이익준비금 등 법정적립금과 자본이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교부한다. 그게 무상증자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1번이 주식 배당이고 2번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그게 뒤집어진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자, 3번.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은 모두 발행 주식수가 증가. 그게 정답이죠. 우리가 무상으로 증자를 해요.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해요. 그러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니까 발행 주식수는 증가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배당합니다. 이익이 생겨서 그 이익을 주주에게 주식으로 논아주면은 자, 발행 주식수는 당연히 또 늘어나겠죠. 세 번째, 주식의 분할. 자, 5,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10장. 그러면 한 장의 주식이 10장으로 늘어나죠. 따라서 자, 그 세 가지 경우는 발행 주식수가 모두 증가되는 것이다. 자,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무상증자하거나 주식을 배당하거나 주식을 분할하면 발행 주식수의 증가에 따라 1주당 액면금액이 감소한다. 틀렸어요. 주식의 분할은 액면금액이 감소하지만 무상증자나 주식의 배당은 기존 우리 회사가 1,000원짜리다. 그러면 1,000원짜리로 증자를 하거나 1,000원짜리로 배당을 하죠. 그래서 무상증자나 주식의 배당은 액면금액은 불변이고 주식 분할할 때는 액면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주식의 배당은 자본금이나 자본이여금, 이익이여금에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네요. 자,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자본금은 늘어나죠. 자본금 늘어나고 자본잉여금은 감소할 수 있죠. 왜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가지고 자, 그거를 주주들에게 배당하게 되면 자, 얘는 감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도 이익잉여금으로 주식을 배당하면은 이익잉여금도 감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5번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자, 주식을 배당하면 자본금은 늘어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은 감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3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7번 잉여금 처분 계산서. 참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문제죠. 자, 요거는 이제 가능한 한 요 흐름을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가요. 자, 요게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1번이 뭐냐? 당기말. 자, 당기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자, 1번이 전기에서 2월된 전기 2월 이익 잉여금에 자,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전기에서 잘못된 거 수정 손익. 요거를 조정합니다. 자, 거기에서 중간 배당한 게 있으면은 중간 배당금을 마이너스 해야죠. 요거는. 자, 여기 이제 당기 순이익을 더해주면 자, 요게 당기 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그러면은 먼저 자, 전기에서 2월된 잉여금은 얼마가 있었느냐? 전기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300이 있었네요. 여기에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가 플러스 120이죠.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은 안 나와 있네요. 자, 얘는 없고, 그 다음에 중간 배당. 자, 중간 배당은 또 없습니다. 자, 중간 배당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500. 그러면은 당기말 미처분 이익여금은 요거 3개 더한 거. 그러면은 920만 원이 당기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죠.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 전기에서 쌓아두었던 임의적립금에서 옮겨올 수 있는 거 이입을 해주는 거죠.
자,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게 아니라 임의적립금 중 과거에 임의적립금으로 쌓아두었던 것 중에서 옮겨오는 게 200이다. 그럼 거기 보니까 사업확장 적립금에서 이입했네요. 자, 사업확장 적립금에서 80만 원이 이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네. 그러면 단기말 처분할 수 있는 돈은 얘하고 해서 우리는 1000만 원을 자, 잉여금으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익잉여금의 처분. 자, 이익잉여금을 뭘로 처분했느냐? 자, 1번 현금으로 배당을 했대요. 50. 그 다음에 주식으로 150을 배당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현금으로 배당하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배당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처분했습니다.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60. 자, 그 다음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했네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70. 자, 그 다음에 감채 적립금으로 처분했습니다. 감채 적립금으로 60. 자,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처분된 내용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러면 260에 390인가요? 390이 처분됐어요. 그럼 우리가 처분할 게 1000만 원인데, 얼마를 처분했다? 390을 처분했으면은 얼마가 남아요? 610만 원이 남죠? 자, 610만 원이 여기 차기로 이월되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거죠. 자, 우린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왜 틀리냐? 자, 우선 뭐가 빠졌느냐? 가장 중요한 게 상법상 이익준비금 여기 지금 빠졌잖아요. 자, 우리 회사는 우선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상 강제 법정 적립금으로서 매 기마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익준비금으로 쌓아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현금으로 얼마를 배당했느냐? 50만 원을 배당했으니까 요 50만 원 배당액에 자 10분의 1 5만 원을 요거를 이익준비금으로 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자 처분한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395만 원이 되겠죠. 이게.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자 395만 원. 따라서 차기로 이월되는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된다? 605만 원이 차기로 이월되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바뀌는 거죠. 자, 아까 얼마예요? 자, 610만 원이 아니라 여기 답이 610만 원이 딱 있었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 자, 중요한 게 매 기마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요거를 무조건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그러면 간단하진 않겠네요. 그렇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요거 한번 몇 번만 이 양식을 좀 기억하셔 가지고 한번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68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차기 2월 결손금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차기로 2월 되는 결손금. 이것도 똑같아요. 요건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자, 제목은 결손금 처리 계산서. 자, 1번 단기말. 자, 미처리 결손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1번 전기에서 이월된 잉여금이든 결손금이든 자, 여기에 우리 아까 마찬가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자,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그 다음에 중간 배당.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자, 여기까지 오면은 요게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아까는 여기 임의적립금 200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결손금 처리계산서에는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러면 바로 2번 결손금 처리액. 자, 뭐뭐 있다 이렇게 해주면은, 자, 요놈에서 요놈을 뺀 거, 요게 이제 차기로 이월되는 차기 2월 결손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전기 2월 결손금이 20. 자, 요게 전기에서 2월된 결손금이 20.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6만 원이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4만 원이다. 그러면 수정 이익이 2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순손실이 30. 그러면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더하고 얘를 빼줘야죠. 그러면 48만 원이 자,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처리한 게 뭐 있느냐? 감채 적립금으로 12.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으로 8만 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서 16만 원. 그러면은 36만 원이 처리가 됐죠? 그러면 얼마야? 12만 원이 아직 처리가 못됐네요. 차기 2월 결손금은 12만 원이 다음 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보다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훨씬 양식이 심플하죠. 여기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69번. 자, 수익과 인과관계적 대응이 가능한 비용으로 구성된 거. 자, 우리가 이제 비용의 인식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직접 대응. 자, 요거는 인과관계적 대응이에요.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합리적이고, 자, 체계적인 대응. 요거는 이제 월할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즉시 인식하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인과관계도 없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까 발생 즉시에 인식을 하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자,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을 즉시 인식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인과관계적 대응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매출액의 매출원가. 자, 매출액에 따르는 판매 수수료. 자, 그 다음에 뭐 판매 보증 비용, 그 다음에 뭐 포장비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자, 수익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익과 인과관계적 대응이 가능한 비용으로 나타난 거, 요거를 찾아라 이 소리죠. 그러면 1번 임차료나 세금과 공과는 월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포장비, 판매 수수료, 매출원가. 그래서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 자,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나 자, 보험료, 포장비 이런 거는 뭐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는 게 보험료 같은 것은 월할 상각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자, 4번도 마찬가지. 자, 감가상각비 이것도 인과관계가 아니라 월할상각. 자, 5번에서는 자, 대손상각비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수익과 인과관계에 따라 직접 대응이 가능한 비용은 2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70번. 자, 상품의 예약 판매를 위하여 계약금을 10만 원 받았는데 단기 말까지 주문 수량의 80%밖에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할 수가 없대네요. 자, 계약금은 상품 판매 가격의 50%고 잔금은 상품을 인도할 때마다 현금으로 받고 있대요. 자, 그러면 예약 판매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번에 인도한 예약 인도 판매니까 우리가 인도한 거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금을 10만 원 받았는데
계약금은 상품 판매 가격의 50%래요. 그러면 매출액은 20만 원이 나오게 되죠. 자, 매출액은 20. 그런데 당기 말까지 자 80%를 고객에게 인도한대요. 그러면 20만 원의 80%는 자 매출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자 16만 원을 당해 연도의 수익으로 잡아주면 끝. 그게 바로 예약 인도 판매 시 자 수익의 인식 그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계약금을 10만 원 받았는데 계약금은 상품 판매 가격의 50%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금년에 매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 그런데 금년 말까지 80%밖에 고객에게 인도할 수가 없다. 그러면 16만 원만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71번. 다음은 서울건설의 도급공사와 관련된 자료다. 자, 본 공사의 도급 금액은 1,000만 원이며 자, X2년도 공사 이익으로 보고하는 금액은 얼마이냐?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어떻게 가느냐? X1, X2, X3. 자, 여기는 당기 발생 원가네. 자, 발생 원가는 100만 원. 그 다음에 X2년은 200만 원. 자, X3년은 200. 자, 그 다음에 추가 원가. 자, 추가 원가는 400. 그리고 200. 여기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진행률을 구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발생한 게 100인데 앞으로 추가가 400이다. 그러면 총 공사 대금은 500이고 금년에 100만 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20%가 진행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사 수익을 얼마로 인상할 것이냐? 공사 원가, 공사 이익. 그럼 얘는 얼마의 공사를 맡겼는지 봐야죠. 자, 본 공사의 총 도급 금액은 1,000만 원. 자, 그러면 1,000만 원의 20%가 수익이니까 200이 공사 수익이고, 자, 원가는 100만 원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므로 X1년도의 공사 이익은 100만 원이 공사 이익이죠. 자, X2년. 자, 여기 X1년에 1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X2년에 200이 발생하면은 300만 원이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될 게 200이다. 그럼 총 500이 되니까 이번에는 60%의 공사가 진행이 된 거죠. 자, 1,000만 원에 60%면은 600만 원인데 작년에 200을 인식했으니까 금년에 인식할 공사 수익은 400이고 자, X2년도 당해 발생 원가는 200이다. 그러면은 200을 들여서 400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X2년도의 공사 이익은 200만 원이 되는 것을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2년도 공사 이익으로 보고되는 금액은 200만 원만 정답이 되는 것이다. 자, 72번. IFRS 규정에 의한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본인은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리인은 예상되는 주선 보수나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우리 위탁 판매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위탁자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 팔은 금액을 위탁자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는 그에 대한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죠. 자, 2번. 시용 매출은 자, 매입자의 매입 의사 표시가 있는 날 수익으로 인식한다. 오케이. 3번. 라이선스 계약에서 고객에게 지적 재산 접근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이전 시점이 아니라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해야죠. 자, 3번이
자, 지적재산 사용권이라면은 3번이 맞는데, 자, 지적재산 접근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자, 용역을 제공해야 되니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이 땡. 자, 4번. 인도 결제는 인도가 완료되고 판매자나 판매자의 대리인이 현금을 수취할 때 인식한다. 우리 아까 저 70번에서 본 그 내용이잖아요. 자, 잔금은 상품을 인도할 때마다 현금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현금을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인도 판매의 경우 예약 판매죠. 자, 5번. 전기 간행물의 가격이 매기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발송 기간에 걸쳐 자, 정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틀린 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73번. 주식회사 대안의 건설 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공사 손실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요거하고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자, 먼저 X1년도에는 발생 원가가 40, 그 다음에는 57만 5천 원, 그 다음에는 32만 5천 원. 자, 추가 원가가 60. 그 다음에 여기는 32만 5천 원. 자, 먼저 진행률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40, 추가가 60이면 100. 자,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이면은 진행률은 40%. 그 다음에 얘를 총 120에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120에 40%면은 X1년의 공사 수익은 48만 원이고 발생 원가가 40만 원이니까 자, X1년도의 공사 이익은 8만 원이 공사 이익으로 인식이 되겠죠. 자, X2년도 자, 여기에는 자, 40에다가 57만 5천 원이면 97만 5천 원이고 자, 앞으로 추가로 32만 5천 원이 들어가면은 자, 총 공사비는 13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97만 5천 원을 130으로 나눠주면은 자, 진행률은 75%가 됩니다. 자, 그러면 120만 원에 75%. 자, 곱해주면 자, 90만 원이 공사 수익인데 작년에 48만 원을 인식했으니까 여기는 42만 원이 되겠죠. 자, 근데 금년에 발생한 것은 57만 5천 원이니까 여기서는 공사 손실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이제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는 전체적으로 이익이냐 전체적으로 손실이냐 요거를 따져가지고 자, 여기가 3개를 더했어요. 3개를 더했더니 120에 미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생 원가가 여기가 얼마 나왔느냐, 예를 들어서 12만 5천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97만 5천 원인데 여기에 12만 5천 원이 더 들어가면은 110만 원이잖아요. 전체 공사비.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15만 5천 원을 X2년도에 공사 수익으로 보시면 돼요. 공사 손실이겠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이익으로 잡힙니다. 자,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 요거 3개 더하면은 130이 되죠. 자, 여기가 97만 5천 원에 32만 5천 원이 더 들어가면은 총 공사는 130이 돼서 전체 손실이 10만 원이 예상이 되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냥 미리 여기서 보수주의에 따라서 미리 비용으로 떨어지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10만 원의 손실인데 작년에 8만 원을 이익으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금년은 18만 원을 공사 손실로 봐라. 그러면은 작년에 이익이 8만 원인데
금년에 18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10만 원의 손실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답은 몇 번이냐? 18만 원의 공사 손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올 때와 자,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올 때 그때 처리하는 방법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은 손실이 나와도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 10문제가 나오면 9문제는 이익이 나온 걸로 출제가 되고요. 어쩌다 이제 손실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미리 보수주의의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자, 74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얼마겠느냐? 자,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먼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우선 대변에는 매출. 자, 매출액은 얼마야? 100만 원. 그럼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요 매출 원가만 구하는 걸 잘 이해하세요. 원래 매출 원가는 자, 어떻게 더합니까? 기초에다가 당기의 매입액을 더해서 뭐를 빼는 거예요? 기말을 빼는 게 매출 원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기초와 기말이 주어지지를 않아요. 자, 기초와 기말이 주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뭐가 나왔느냐? 상품의 변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품의 변동.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매입액이 얼마 있나 보세요. 자, 매입액이 83만 원이다. 83만 원. 자, 애누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품의 변동이 얼마가 있었느냐? 플러스 3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 3만 원이 더 늘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플러스로 나오면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줄었다 이 소리고 기초보다 기말이 여기는 3만 원이 더 크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8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 자, 상품의 변동이 3만 원이라고 그랬죠? 당기 매입액은 83만 원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아무 숫자나 써놔봐요. 기초가 1만 원인데 자, 3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기말은 4만 원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 기초에다가 당기 매입액 83만 원을 더해서 기말 요걸 빼면은 매출 원가가 80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상품의 변동이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매출 원가는 86이 되는 거죠. 왜? 자, 상품의 변동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거는 여기가 4만 원이면 여기가 만 원으로 줄었다 이 소리거든. 그럼 이게 87에서 만 원 빼면은 이번에는 86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의 변동은 기초에 비해서 기말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나올 때는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매출 원가는 80. 그러면 매출이익은 20. 자, 매출이익 20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이 뭐 있나 볼까요? 자, 우선 종업원의 급여. 자, 종업원의 급여가 10만 원이고 자, 매출 채권의 손상 차손이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은 2만 5천 원이 나왔고 자, 보험에 들어서 생긴 보험 차익이 2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이니까 여기엔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의 손상. 자, 기타 채권의 손상은 자, 비용이에요. 그 다음 해외사업 환산 이익. 요거는 뭐예요? 기타 포괄. 자, 그 다음에 외환차손은 비용 2만 원. 자, 이렇게 하면은 요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24만 5천 원이고 자, 여기는 16에다가 18만 원이네.
그러면은 24만 5천 원에서 18만 원을 빼면은 6만 5천 원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자 6만 5천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총 포괄 이익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 더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여기서 뭘 뺍니까? 법인세 비용을 빼죠. 자 만약에 10,000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고, 자 당기순이익은 55,000원. 그러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을 자 55,000원 보내고 기타 포괄이익, 기타 포괄 손익, 자 기타 포괄 손실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00 그러면 여기서 총 포괄 이익은 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기타 포괄 이익이 얼마 있다. 만약에 10,000원 있다. 기타 포괄 손실이 5,000원 있다. 그러면 요거 더해서 총 포괄 이익은 6만 원이다. 요게 바로 포괄 손익 계산서가 되는 거죠. 자 포괄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우리 손익 계산서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능별이 있고 하나는 이제 성격별이 있는데, 기능별 그러면 여기가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게 기능별이고, 저렇게 상품의 변동 이렇게 해주는 게 성격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성격별 손익계산서인데 그걸 기능별로 쉽게 이렇게 바꿔버리시면은 간단하게 답이 보이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